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11월은 참으로 이재명의 운명의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번에 15일 날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사법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15일 날 나왔던 재판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 가운데 첫 봤다였죠. 제일 첫 그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첫 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딸들이 저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고 장애 집회를 하고 이재명이 맨날 법원을 갔다가 겁박하고 이런다라 그래가지고 원래 내려야 되는 판결을 제대로 못 내리게 된다. 정말로 눈치를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봐주기로 하게 된다라면은 다음에 나오는 2심 다음 재판들 2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1심 재판부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딱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금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것을 바로 그냥 징역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다 보니까 사실상 월요일에 나오게 된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이미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형량이 낮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선거법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빼박인 그런 증거들이 명확하고 애당초 지금 일단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증을 한 분 자체가 자백을 했고 내가 위증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재명이 시켜서 그렇다라고 다 이걸 까발렸는데 뭐 도대체 다른 요소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100% 저는 그래서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징역 한 2년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징역 같은 경우는 구속까지는 안 시키겠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일단 지금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근데 요거를 둘러싸고도 살짝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법 쪽의 좀 판단도 다른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 그때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번 가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결이 됐었을 때 그 체포동의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위증교사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유창원 판사가 그 이제 그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각시킬 당시에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데 구속을 안 시켰다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도 열받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한 4가지 정도에 대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이제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위증 교사였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에 위증 교사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는 따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만약에 징역이 나오고 그리고 또 구속이 되게 된다면은 바로 구속이 되게 된다. 체포 동의안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런 지금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수사를 위한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이었던 것이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진짜 글자 그대로 레알로 구속을 시킨다라는 거니까 또 다른 또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야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가 구속이 돼버려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거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일단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재명에 대한 그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온다. 그리고 또 징역형이 나온다. 구속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징역형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온 거 그것만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멘붕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멘붕 그 자체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누가 가장 일차적으로 느끼겠어요? 지지자들. 그 개딸들이 가장 먼저 느끼겠죠. 그래서 그 개딸들이 산산이 이제 흩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선택한 게 뭡니까? 강경한 어떤 노선. 그 정신 나가는 어떤 헛소리 같은 거 하고 저기 최민희 같은 애들은 무슨 죽여버리겠다 이딴 소리나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메시지가 세지면 세질수록 민주당이 뭐가 커진다라는 거에 분열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위증교사에 대한 것도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징역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이재명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유시민이다 뭐다 뭐 별의별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또 확신하는 것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심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또 나름대로 이재명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끝내 플랜 B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청래, 최민희 뭐 이런 애들, 박찬대 이런 애들이 자기의 어떤 그 뒷자리를 노린다, 김민석 같은 애들이 뒷자리를 노린다, 별의별 얘기가 있지만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지가 끝까지 대선까지 치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 결과 민주당은 완벽하게 이재명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그 결과가 나오고 이후에 이제 그 과연 이제 집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뭐 이거에 대한 네 번째 집회를 또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사진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앞에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뭐 떨거지 같은 데 앉아 있어요. 뭐 왼쪽부터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전현희도 있고요. 박찬대, 이재명 이렇게 쭉 있고 김민석도 있고 뭐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파란색을 최대한 조금 이제 그 자제하겠다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란색을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3번 가까이 되는 장외 집회가 폭망했잖아요. 그냥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개망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뭐 민주당 추산으로는 첫 번째 집회가 30만 명이라고 개구라를 쳤다가 경찰 추산 17,000명이다. 그래서 뭐 개쪽 당했죠, 그렇죠? 개망신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만회하겠다고 또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뭐 사람들 모으고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추산 몇 명이었다? 20만 명. 그리고 경찰 수사는 15,000명, 16,000명 정도. 그때도 폭망했었거든요. 계속해가지고 3번 가까이 되는 집회가 싹 다 망하다 보니까 머리를 굴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야, 이게 지금 민주당 집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구나. 일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민주당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민주당 색깔을 버리자고 파란색을 버렸는데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게 민주당 집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재명이 같은 애들 앉아있고 김민석 앉아있고 박찬대 앉아있고 전현희 앉아있으면 어떤 집회가 됐든지 간에 개딸 집회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딸들 같은 경우는 과장 조금 제가 보태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냥 얼굴만 봐도 개딸이라는 게 티가 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냥 뭐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무슨 뭐 집회 같이 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딱 첫인상 보면은 우리가 0.1초 만에 구분한다라는 것처럼 이 집회가 지금 개딸 집회인 것인지 저 집회가 지금 민주당의 집회인 것인지 그거 구분 못하겠냐고.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까? 이게 지금 파란색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니까요. 파란색을 버리고 무슨 뭐 개딸 그런 것은 무슨 뭐 팻말 같은 걸 버리고 그런 짓거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부터 버려야지. 이재명을 버려야 그래야지 뭐 집회가 되는 것이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서 이 집회가 무슨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렇게 선동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광화문 광장으로 끌어냈던 거 그거를 지금 꿈꾸고 있으면은 참으로 진짜 개꿈이다. 그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선동에 속아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요. 지난번에 반일 집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일 선동을 했지만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요. 후쿠시마 집회 같은 거도 끽 해봤자 15,000명 그 정도밖에 안 모이지 않습니까? 총선 때도 뭔가 이번엔 반일 그거 통해 가지고 또 해먹으려고 했다가 그것도 망했잖아요.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온 세계를 갖다가 지금 K-팝이다, K-문화다, K-뷰티다 모든 것들로 지금 다 선nhập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이따위 지금 80년대, 70년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를 통해 가지고 그게 통해 갔냐고요. 운동권 애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생각이 과거. 뭐 하겠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온 세계를 갖다가 미래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발언하지도 않았고요. 전현직 지도부 같은 경우도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안 했다라고 합니다. 박찬대를 갖다가 무슨 뭐 한 명만 이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검 촉구 집회가 당이 아닌 일반 시민 주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아우라만 느껴도 이거는 일반 집회가 아닌데. 그래서 푸른색의 착장 같은 거를 삼가달라고 했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박찬대는 미쳐가지고 파란색 그쪽에 목도리하고 나왔는데 이거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박찬대 아까 보니까 파란색 청바지에 파란색 목도리하고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데 같아. 그냥 뭐 파란색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모였는지 사진을 좀 보니까 지난번에 모였던 거랑 딱히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게 별로 안 모였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집회 참석 인원 추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몇 명이 모였는지 추산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집회가 30분 만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30분 만에 끝나겠냐고요.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쥐뿔도 안 모였으니까 30분 만에 그냥 부끄러우니까 해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추산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추산했어요. 몇 명이 모였는지 보니까 6천 명. 5시 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천 명 정도가 모였고 오후 6시에 끝났는데 그때 9천 명이 모였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차 경찰 추산 17,000명, 2차 15,000, 3차, 4차 되니까 이번에 몇 명 모였다? 9천 명.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절대로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 두고 보자고요. 그 밑에 지금 기생하고 있는 떨거지 같은 인간들이 언제까지 이재명에 지금 붙잡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나가리가 될 것이고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나가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라도 감지가 된다면 그 옆에 있는 떨거지들 김민석, 정청래, 최민희 그리고 전현희 이런 인간들이 가장 먼저 이재명을 칠 겁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표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